한국미래연수원 윤대영 원장입니다. 오늘 버려지는 자원을 되살려내자라는 제목으로 업사이클에 대한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세월용 플라자에서 센터장으로 3년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운영본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과 또 업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한국미래연수원장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전국에서 나온 쓰레기 폐기물의 양이 하루에 54만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 쓰레기의 양을 분석을 해보면 건축물 폐기물이 23만 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이 23만 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활계 폐기물은 총 6만 2천 톤입니다. 이 건축물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합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폐기물이 우리 산업 현장과 건축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큰 양으로 계산을 해보면 잘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 전체 인구수로 나눠보면 하루에 54만 ton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구수로 나눠보면 전 국민이 하루에 매일같이 10.5kg을 폐기물을 버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죠.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약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견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천재적인 학자 화담 서경덕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의 문집 화담집에 보면 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물내래 부진내 내재진처 우종내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이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전반부 구절에는 내무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끝도 없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귀무료 물건이 폐기되고 돌아가는 것이 물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끝도 없이 우리가 끝도 없이 물건을 버리지만 계속 생산되어져 나오는 물건들은 끝없이 폐기되고 있다.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망의 시작은 끝이 없고 그리고 그 욕망의 끝의 귀결 쓰레기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끝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관찰을 하면서 후대들에게 이것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이 쓰레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생활의 문제에서는 인간이 천과 가죽을 서로 맞대어서 꿰매는 기술을 개발하는 바늘기와 날카로운 바늘 끝으로 서로 흩어져 있는 가죽과 천의 조각을 이어붙임으로 인해서 유용한 옷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우리의 의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식생활에서 가장 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낚시 바늘의 발견입니다. 바늘의 끝을 후크로 만들어서 물고기를 한번 잡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기술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식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가장 큰 발명이었습니다. 주생활에 있어서는 십자 드라이버로 열 수 있는 볼트와 너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크고 튼튼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철근을 개발해서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현대 문명이 가장 큰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정도의 이 발명품들은 결국 우리가 인류가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대량 소비를 함으로써 결국은 대량 폐기의 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도시 문명을 우리는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폐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주위에서는 이 매일같이 입는 옷도 수선해서 다시 입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 생활에서 주변의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채소들은 키워서 먹음으로써 또 우리의 그 음식을 갖다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집을 주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집을 직접 수리해서 살아가면서 집 건축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집의 수명을 늘림으로써 우리 건축 폐기물을 줄여나가자고 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은 하긴 하지만 이 의식주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줄여보자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 세계의 의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의류 폐기물을 2020년의 통계를 보게 되면 총 6,200만 톤의 의류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2030년에는 1억 2천만 톤, 그러니까 의류 폐기물의 경우에도 약 2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 폐기물은 입다가 버린 옷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류 폐기물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옷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땅에 묻히거나 폐기되거나 또 소각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 오염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식생활에서 나오는 음식 폐기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전 세계에서 나온 음식 폐기물은 약 10억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30년에는 약 21억 톤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못 먹고 버리는 음식들도 있지만 실제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음식물의 식자재를 유통하는 과정이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전체 총량의 거의 절반 가까운 양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썩어서 버린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감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식생활이 결국은 제조한 과정, 공업 생산품으로 음식을 구매하게 되고 또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또 재고가 쌓인 것들 또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냉장고 같은 데 보관하다가 상해서 버리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생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폐기물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나옵니다. 2020년에 총 13억 톤의 폐기물이 나왔는데요. 이 건축 폐기물 역시 마찬가지로 2030년에는 약 25억 톤,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수명이 과연 몇 년이 돼야 되느냐? 요즘에 30년만 지나면 다시 건축을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주택의 수명이 거의 30년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가 약하고 또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허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택이 20년, 30년 만에 다시 지어야 되고 또 대부분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합 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땅에 묻거나 소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건축 폐기물이 20년, 30년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식주 생활 속에서는 이처럼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까, 그리고 다시 재활용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생활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버려지는 물건들, 또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 제품의 자재들이 재고가 되어서 팔리지 못하고, 또 원자재가 아예 생산 기획 단계에서 그냥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물건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가 또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음료수나 술 같은 것들을 담고 있었던 용기인 유리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류들, 그리고 우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원자재의 소재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그 유통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 우리의 현대 시장 경제가 결국은 한 사람이 소비를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유통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은 다 다시 굉장히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산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우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끼고 잘 쓰다가 또 비가 오게 되면 이 비 오는 데만 우산을 쓰고 다시 우산은 잘 보관을 했다가 다시 재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산을 그 살이 부러지거나 끝이 약간 터졌을 경우에 사용을 못하고 그냥 버리게 되는 아까운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약간만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다 그런다면 사실 그 생명의 주기를 늘리고 또 폐기물의 양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활용이지만 이것을 나아가서 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의식주 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버려지는 것들, 버려지는 제품 혹은 제품을 만들기 이전에 원자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유엔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목표들의 17가지의 모든 목표들을 보게 되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재료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런 서비스와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생활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젠리 클로젯이라고 하는 그 업사이클 기업이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청바지 원단을 가지고 옷이나 또 가방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청바지로 만든 그 옷들은 나중에 버려졌을 경우에 사실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튼튼한 실로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뜯어내서 그것을 분해해서 다시 옷을 수리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청바지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 제니 클로젯에서는 이 청바지 위에 디지털 인쇄 기법으로 친환경 코팅을 해서 인조 가죽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인조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재이지만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과 또 화학약품이 그냥 폐기되기 때문에 이 환경을 더럽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환경 공해 오염 산업이 바로 가죽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의류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인조 가죽이고요. 그 인조 가죽보다 더 저렴한 원가로 청바지, 버려지는 청바지 원단 위에 디지털 인쇄 기법으로 코팅을 해서 그것이 거의 튼튼한 인조 가죽보다 더 좋은 재질의 재료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니 클로젯 회사에서는 청바지 위에 코팅한 것으로 유명 브랜드의 가방에 못지않은 그런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골프 연습장에서 나오는 골프 스크린, 이것도 그냥 폐기되던 것들을 전부 회수를 해서 그 위에 친환경 코팅을 해서 아주 좋은 재질의 가죽 품질과 동일한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하주단이라고 하는 업사이클 기업이 있습니다. 이 단하주단은 한복을 되살려내는 기업입니다. 한복의 경우는 우리가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뭐 돌잔치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의식 행사가 있을 때 한복을 이제 해서 입는 아주 우리의 전통적인 좋은 풍습이 있는데요. 이 한복이 사실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입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복을 한번 행사 때 입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냥 장롱 밑에 들어가서 그냥 1년 내내 거의 꺼내보지 않고 그냥 잠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복이 어머님이 입던 한복 장롱을 그 서랍을 열어보면 그 속에 고이 모셔져 있는데요. 이 어머님이 입던 한복을 꺼내서 다시 이것을 되살려보자라고 했던 기특한 생각을 했던 그 따님이 바로 이 단하주단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인데요. 그래서인지 그 옷을 보는 눈이 재료를 보는 눈이 아주 남달랐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잠자던 한복을 꺼내서 허리 부분은 잘록하게 만들어내고 또 밑단을 잘라내서 젊은 친구들이 입어도 얼마든지 매력적이고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한복으로 다시 탄생시켰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 한복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이 옷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전 세계에서 그 우리 뮤직 팬들이 보고 한국의 아름다운 한복의 그 멋진 매력에 아주 감탄을 하고 또 한복도 한번 입는 그 한번 붐을 일으키게 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그 버려지는 그 한 번밖에 입지 않았던 그리고 그냥 폐기됐던 그런 옷들도 다시 이렇게 되살려냈다고 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 옷을 만드는 쿡바이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젊은 디자이너 2명이 설립한 작은 업사이클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반려동물의 옷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반려동물 주인이 입던 옷을 티셔츠 같은 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리폼을 해서 그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작은 옷을 만들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반려동물이 입는 옷 위에 그 프린팅을 해서 Don't buy it, adopt them.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을 하시라. 동물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것이다. 가족처럼 입양하는 것이다. 이런 캠페인을 여기에 써서 많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 그 도그데이즈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동물을 사지 말고 그리고 입양을 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내용이 그 영화 속에서 아주 훈훈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입던 옷을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입히면 친밀감도 더하고 또 자기 그냥 버릴 옷을 다시 한번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결국 그냥 일회용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서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 가족처럼 아끼고 동물도 내 가족처럼 함께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옷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로 아끼고 오랫동안 함께 사용하고 쓰자 그리고 함께 생활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여기 담겨 있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미 갤러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 회사의 대표 역시 그 젊은 시절에 디자이너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 업사이클 기업을 세우셨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양말을 가지고 인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양말은 어떤 양말이냐면 세탁기를 해서 우리가 세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널고 나서 한 짝만 남는 양말이 있어서 이것을 어디 가나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한 짝만 남은 양말은 결국은 가만히 놔뒀다가 다시 다음에 또 세탁할 때 나오겠지 하고 보관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말들을 결국 나중에 버리게 되는데요. 이거 아까운 이런 양말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가지고 거기에 잘 리폼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솜도 집어넣고 해서 이 인형, 돼지나 토끼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솜씨가 아주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이 인형 만들기를 배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좋은 작품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그냥 인형을 만들어서 일상적인 그 인형 소품처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형극을 함께 만들어서 공연의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 환경의 소중함,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파급 효과가 또 있게 됩니다. 그냥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만들어진 물건이 보다도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 아주 튼튼하고 좋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자가 한번 그 사용하다가 버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폐기되는데도 큰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워낙 재료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바지를 결국 자투리들을 다 잘라내서 그것을 붙여가지고 이어붙여서 다시 원단으로 만들어내서 이런 어떤
신발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은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긴 하지만 한번 다시 제품을 새롭고 튼튼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